때 아까 정세영 기자가 저희 방송 초반에도 말씀하셨지만 확률적으로는 현재 롯데가 가을 야구를 갈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뭐 11연패 이상을 네. 하고 저 가을 야구한 케이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11연패 이상 팀이 이제 가을 야구 진출한 사례가 없는데 그게 13번 있었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어떤 게 11연패 이상 이상이 팀이 가을 야구를 진출한 적이 없었다는 게 13번이 있었던 거죠. 이 13번이 다 없었는데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사실 롯데가 이전까지 12연패 하기 전까지는 계속 3위 안에서 이렇게 놀았던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팀이기 때문에 이런 팀이 저는 그 과거를 놓고 보면 긴 연패를 빠지고 또 추가적으로 연패를 빠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지지를 철회하라니까요. 철회하죠. 왜 자꾸 응원을 하고 좋은 얘기라고 그래. 불안불안하게. 네. 당장 내일부터 KT인데. 아니 근데 이거는 네. 제가 뭐 지지할 문제가 아니고 그냥 팩트를 얘기한 거거든요. 의견. 네, 마음이 아니고 의견.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12연패라는 게 진짜 큰 게 롯데가 7월 29일까지 보니까 승패 마진이 12개였어요. 다 까먹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1위가 하나였긴 했는데 선두권과 격차가 4경기 정도로 유지를 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거 다 까먹은 상황.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올해같이 또 경쟁이 치열한 이 5강 경쟁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좀 이게 험난한 가지밭길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또 높을 것 같고. 전반기까지 워낙 잘했잖아요. 롯데가 네. 선전을 했는데 여기 이제 잔여 경기 앞으로 이제 25경기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기서 이제 5강을 못 가면 사실 충격은 상당히 클 겁니다. 네. 그러니까 롯데가 가려면 결국에는 다시 한번 연승해서 어느 그렇죠. 정도 만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9월 일정으로 이제 들어가고 하면 이제 다 이제 빡빡하게 붙거든요. 그런 것도 좀 쉽지 않은 부담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잔여 경기 수가 가장 적은 팀 중에 하나가 롯데거든요. 가장 많은 경기를 지금까지 치렀습니다. 롯데가 현재까지 121경기 그리고 똑같이 롯데와 키움만 121경기를 치렀고 가장 적게 경기를 치른 팀이 116경기 한 5경기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이에요. 이 잔여 경기 일정이 별로 없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롯데한테 독이 될까요? 약이 될까요? 그건 저는 뭐 과거 사례를 놓고 봐도 유불리 따지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롯데가 이제 표를 이렇게 잔여 경기 일정을 표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9월 경기 일정이죠. 네, 9월 경기 일정인데 이제 그러니까 파란색은 그러니까 핫콜드 개념으로 그러니까 그 빨간색은 상대 전적이 우세한 팀, 그러니까 파란색은 상대 전적이 열세인 팀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네. 근데 하얀색은 이제 동률인 경우. 네, 그러니까 NC, 두산 동률인 경우인데 거의 비슷하죠. 지금 보면 비슷한데 7, 8. 특징이 뭐냐면 일주일에 한 4경기 정도 있는 거예요. 4경기 있고 4선발이면 충분합니다. 5선발이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김태형 감독이 이민석 선수를 빼고 4인 로테이션을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일정이면 다 승부를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요일, 수요일 날, 그러니까 9월 2일, 3일에 그러니까 전력 투구하고 불펜도 하루 쉬고 또 이틀 전력 투구하고 또 이틀 쉬고 3연전 한번 갖고 하루 쉬고 또 한 경기만 하고 또 이틀 쉬고 2경기하고 또 이틀 쉬고 뭐 이런 패턴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매 경기 전력 투구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인 거죠. 그러니까 잔여 경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키움은 고척 경기를 하기 때문에 잔여 경기가 원래 적은데 같이 적잖아요. 좀 드문 경우거든요. 네. 사실 드문 경우인데 저는 이게 전력 투구할 수 있다. 그러면은 김태형 감독이 경기 운영을 잘하는 감독이에요. 거기선 저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만들어주신 표만 보면은 롯데가 불리한 팀의 경우에 경기가 대결이 8번, 그리고 유리한 팀과의 대결이 6번, 그리고 동률인 팀이 2번입니다. 네. 그냥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2네요. 동률인 팀이 3팀이죠. 동률 팀이 3팀. 그치 두산이랑. 근데 네. 이게 하나 더 있구나 저 밑에. 네. 일요일 경기가 있구나. 네.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 2네요 결국. 만약 저걸 무승부로 친다면은. 네, 근데 뭐 저게 다 뭐
문제 봐야죠. 이제는 그렇죠. 뭐 백병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뭐 간보와 저 벨라스케스, 박세웅, 나균아는 뭐 계속 로테이션 돌고 네. 이민석은 구위가 아직도 괜찮거든요. 거기서 이제 불펜에서 힘을 보태고 이렇게 해서 뭐 해볼만하다.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네. 그 이번 주 일정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 주. 이게 왜 그렇죠. 중요하냐면 KT하고 주중 3연전이 중요한 것보다는 지금 주말에 두산하고 하는데요. 올해 그 두산하고 사직 경기 승부를 봤더니 네. 위닝을 한 번도 못 대놨어요. 그래요? 1승 2패, 1승 2패요. 오. 네. 위닝을 못 됐더라고요. 사직에서 네, 그게 또 이제 좀 약간 걸리는 포인트. 저도 이제 보면서 사직에서 오히려 빡빡하길래 6승 6패 빡빡하길래 딱 봤는데 사직에서 두산을 상대로 좀 좋은 기억이 없네라는 것도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주 중에 KT하고 공동 4위 대결 여기서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두산이 지금 사실 가을 야구가 좀 힘든 분위기고 연패에 빠져 있는 뭐 주중에 어떻게 반전할지는 모르겠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두산을 상대로 좀 압도적인 승수를 쌓는 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최소한 이번 주 중에 무조건 위닝 한 번은 가져가야 하고 두 번 이상 두 번 이상 가져가야 네. 이제 가을 야구를 향한 좀 가늠이 제대로 설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뭐 롯데가 이제 젊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네. 또 이제 어렵게 연패를 끊었으니까 또 분위기를 스파크가 또 한번 팡 붙으면 또 치고 나갈 수 있는 게 젊은 선수들이 많은 팀이니까 그런 거를 또 김태형 감독이 또 이런 전략 전술을 잘 가미하는 분이니까 그런 거에 이제 롯데는 기대를 걸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번 주가 이제 정규 시즌 일정, 그러니까 정규 일정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서 사실 뭐 5할 승률을 가져가도 잔여 일정에서 그 일정에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3위부터 팀들이 그렇게 강한 팀이 없어요. 강한 팀이 없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저는 뭐 불리할 건 없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로 롯데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걸 마무리하기 전에 그 한 가지 또 이슈가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롯데 관련 가짜 뉴스가 판치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최근에 이제 이 기사가 언제 나왔냐면 8월 24일 날 오전 10시에 나온 기사인데요. 구단이 김태형 감독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명장도 속수무책이다. 김태형 감독 경질론 급부상. 구단 다각도 평가 중 이 기사였는데요. 롯데가 이제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발칵 뒤집어졌어요. 네. 왜냐면 그 기사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구단은 논란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다각도 평가 대책을 논의 중. 네. 이 멘트만 보면 지금 구단에서는 김태형 감독을 경질을 하겠다. 그렇죠. 뭐 경질 거취- 검토를 예. 들어갔다는 이런 분위기인데 롯데는 전혀 사실 무근이었거든요. 예.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야구기자협회 회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명백한 이 롯데 구단에서 누구와 이 매체와 통화한 적이 없는데 이 멘트가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다. 이거는 완벽한 가짜 뉴스다. 그래서 롯데 구단이 이제 전화해서 이거에 대처법이 뭐 없겠느냐라고 네네. 해서 오케이 우리가 포털 사이트하고 야구 기자회하고 이제 신고하는 뭐 이런 걸 좀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가짜 뉴스 저희 입장에서도 같이 이제 기사를 이제 뭐 포털 사이트나 지면에 이제 쓰고 뭐 포털 제공하는데 이런 가짜 뉴스가 있으면 저희까지 똑같이 도매급으로 취급을 그렇죠. 당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좀 가만 못 넘으려고 좀 강경하게 대응을 하겠다고 했고요. 또 지금 롯데 구단이 이제 김태형 감독 이 기사를 보면 기분 나쁘죠. 엄청 이거 그렇죠. 뭐 하는 거야라고 네. 생각을 해서 단장이 이제 전화를 하고 또 음. 홍보팀장이 기사를 또 링크를 걸어가지고 이런 게 나왔습니다. 가서 이제 김태형 감독에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롯데는 이번 일을 좀 강하게 보고 있고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네. 근데 진짜 최근에 뭐 기자들의 기사를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뭐 이제 좀 자극적이다는 이야기도부터. 근데 저는 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기자라면요, 저는 가짜 뉴스는 만들면 안 된다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그 당연한 거죠, 그거는. 네, 포털 서비스에 특히 뉴스가 서비스되는 이런 매체 정도면 가짜 뉴스를 해가지고 이 팀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 결과를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와 이거 뭐지?
그러니까 그 알량한 조회수 따먹으려고 그렇죠. 이제 나는 그렇게밖에 안 봐요. 예, 저는. 하는 예. 건데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진짜 상당히 좀 죄송하기도 하고 팬들에게 그렇죠. 같은 기자 결과적으로는 입장에서 전체적인 기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동이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이 전혀 아니고 이제 대처법을 논의하고 있고 적절한 대응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기사를 보는데 무슨 커뮤니티에서 이 감독의 평가에 대해서 구단이 이 논란을 잘 알고 있다는 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옆에 단장님도 계시지만 전혀 뭐 그거에 가서 그러면 그 뭐 커뮤니티나 팬들이 교체하면 다 교체해요. 그거 아니거든요. 예. 구단의 플랜이 있고 전략이 있는데 진짜 이 기사를 보고 진짜 이번에는 진짜 그 플랫폼과 메신저 측에서 좀 단호하게 대응을 했으면 그렇죠. 좋겠고 예. 그리고 이제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수용자 우리 이제 구독자나 이제 야구 팬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가짜다 싶으면 자 득달같이 이런 사람들한테 관심을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의 관심을 눈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자꾸 이런 그렇죠. 클릭질을 유도하는 건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도 이제 스스로 자정작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최종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인터넷 없이